안녕하세요. 옥승빈입니다. 요번에 준비한 주제, 이번 주제는 어설프게 생성형 따라하면 더 혼란만 생깁니다라는 주제를 했는데, 왜 이 주제를 했냐 그러면 참 할 말 많습니다. 이 주제와 다음 주제까지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참다가 한 거고, 네가 뭔데 참어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사실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함께 성장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업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산성 관점에서 효율성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영지도다. 홍승민입니다. 짝짝짝짝짝. 책을 한 권만 읽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각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저보다도 먼저 생성형에 대해서 출간하라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것을 그리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제 경영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경영지도사니까 당연히 경영을 한다라고 말을 하겠죠. 당연히 화면 나와갖고. 근데 이제 저 스스로 그 글을 써서 책도 한 5권, 6권 썼습니다. 이 글을 써서 밥 벌어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거 자체도 제 스스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설프게 잘난 척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최소한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 자식한테도 부끄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책을 몇 권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왜 교수님들도 글 써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교수님들이 왜 책을 쉽게 출간 안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최초로 책을 쓰려고 편집을 했던 게 300페이지 분량 제품 제조 방법론, 개발 방법론을 집필한 게 있어요. 하지만 출간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출간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주관적인 책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출간을 몇 번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렇듯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자문하는 사람이고 제가 말을 잘못하면은 저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피해를 봐요. 특히 재무적 결합, 시간적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보수적인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빈약합니다. 요거 이제 보여드려요. 요거 뭐냐 그러면 강호동 선생이 저한테 이제 선배 세대가 되시는데 강호동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있어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 한 권만 읽은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섭다.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설프게 잘난 척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꼭 이 말은 해야겠어서 요번 강의하고 다음번 강의에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생성형이 그래요. 말씀드리는 저 누구나 빠르게 책을 출간하고 누구나 빠르게 논문을 쓰고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고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저는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도 아니고 정석입니다. 정석. 제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라는 정석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프롬프팅 기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가 시스템 프롬프팅, 유저 프롬프팅, 컨텐츠 프롬프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프롬프팅과 유저 프롬프팅, 컨텐츠 프롬프팅 구분도 안 하고 구분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구분을 하고 특히 시스템 프롬프팅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시스템 프롬프팅은 코드입니다. 컴퓨터 코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듯 시중에 현존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방법은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그러면 저는 30%만 맞고 70%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저 또한 저의 주장 또한 30% 정도밖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래 멀티턴이 안 돼요. 연속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거 말하는 사람 누구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개발자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당연히 연속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사실 개발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이런 과정에서 시스템 프롬프팅이 뭔지, 유저 프롬프팅이 뭔지, 컨텐츠 프롬프팅이 뭔지 구분도 안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과연 네가 전문가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멀티턴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화 구조를 보면은 답장이 있나? 없네. 생성형 대화 구조를 보면은 멀티 트랜잭션, 멀티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독립이에요. 모든 대화가 독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겪는 클로드 3나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등에서 연속 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두 번째 질문을 나는 채팅으로 한두 줄 쓰지만 실제로는 백단에서는 앞선 것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던져요. 앞선 것까지 쿼리를 모아서 한 번에 던지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두 번째 질문 내가 입력하는 거 한두 줄이지만 사실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10줄, 20줄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RAG가 바로 이런 기술을 응용을 한 거고요. 응용을 한 겁니다. RAG가. 그게 아니고 응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대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게 돼요. 착각을. 사실은 연속 대화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근거는 없지만 말씀드리면은 오픈AI 같은 경우는 앞선 질문 최대 20개까지는 자기가 참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맥락적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시스템 프롬프팅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코드 마크다운 형태고요. from 오픈AI, import 오픈AI, client 오픈AI 여기 이제 뭐 저게 들어가야 되면 저게 빠졌네요. 그 API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생략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요거 자체를 제가 생성형을 통해서 추출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룰 베이스 유저, 룰 베이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 시스템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유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라는 것이 프롬프팅입니다. 프롬프팅.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뭐만 본다?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보는 이거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니까 요 전체가 시스템 프롬프팅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설정을 해주는 게 시스템 프롬프팅. 어렵죠. 이거 보면은 무슨 뭐 F 뭐 오픈 뭐 챕터 뭐 파일 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프롬프팅 예시는 볼게요. 예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미리 알려주는 거 미리 이건 이제 조금 이게 말이 안 맞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 프롬프팅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다는 유저 프롬프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려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전통 음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거고요.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즉 시스템 아니면 유저 프롬프팅은 AI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예시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컨텐츠 프롬프팅은 생성형에 만들어낸 생성형이 이제 이렇게 있죠. 어시스턴트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프롬프팅, 시스템 프롬프팅 이렇게 좀 다시 크게 한번 보여드리게 한 거고요. 자세한 건 이 모두의 연구소의 하자해라는 분이 5월 25일 날 좀 정리를 라마 3 기준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프롬프팅이 정답이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강조하는 그런 프롬프팅 기법들이 정답이냐고 하면 정답 아닙니다. 왜냐면은 언어 모델이 발달하면서 프롬프팅 기법들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못 바뀌지. 왜냐면 이미 유저가 수천만, 수백만, 뭐 아무튼 되게 많으니까 함부로 막 이 사람들 싹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유저 프롬프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고도하게. 그래서 제 말은 프롬프팅 기법이 지금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턴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랭체인하고 RAG, 특히 랭체인, RAG 이게 정답이냐?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듯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RAG 같은 경우는 구글이 아니고 구글은 잘 모르겠고요. 저기 뭐냐 AWS 아마존 손가락 어디 갔니? 아마존 해야지. 아마존 그리고 또 뭐야 오픈 AI, 앤스로픽 얘네들이 권장하는 방법이 RAG입니다. 렌체인이 아니고요. 렌체인은 오픈 AI랑 친한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렌체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언어 모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머들 이거 들으셔야 돼. 기본 언어 갖다가 하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게 딱 세 가지야. 특히 올해 말 2028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렌체인을 활용한 RAG 시스템이 보급될 거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고 저는 렌체인 안 씁니다. 안 쓰고 개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턴대가 조금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돼서 뭐가 예상이 되냐 그러면 토큰 비용이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토큰 비용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LLM 모델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시스템 프롬프팅 없이 기본 모델만 입력하고 시스템 프롬프팅해서 앞선 쿼리니까 대화를 얼마나 참조할 건지 임시 데이터에서 얼마나 할 건지 별도 생성을 안 해두면은 기본적인 언어 모델에 그것을 참조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언어 모델 참조가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따라가거든요. 그럼 대화 양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거 토큰 비용 감당 안 돼요. 그리고 RAG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은 착각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심각하게 착각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잡았는데 이 방대한 양의 RAG를 집어넣으면은 참조 검색 증강이죠. RAG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수분까지도 늘어납니다. 이 수분까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렌체인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돈하고 시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죠. 심지어 오픈 AI에선 종종 그러죠. 토큰비는 토큰비대로 잡아먹고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렌체인하고 RAG를 하면서 환각하는 경우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인데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5단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특히 그 무료 서비스 쓰시는 분들, 무료 서비스 쓰시다가 유료로 넘어오신 분들, 이게 다 해주니까 진짜 편해 보여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 이게 내 직업 뺏어가는 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늘어나요.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늘어납니다. 일을 더 많이 하시게 돼요. 직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직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살짝 긴장도 돼 보이고 걱정도 돼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이 생성형 AI가 그러다 하다가 이 프롬프트가 뭐지 하면서 프롬프트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프롬프트 기법이라는 공부를 해요. 이 명령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다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책들, 대부분 강의가 2번에서 끝나버려요. 보통 12개에서 15개까지 그 프롬프트 기법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을 저는 책을 한 권만 읽어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 특히 엑셀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셔요. 분석 가능하다고. 통계 분석 가능하다고. 엑셀로 다 분석된다고. 데이터 분석이 된다고. 싹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이놈의 생성형은 숫자를 가끔씩 하나 두 개를 틀리게 해요. 분석이랑 해석이랑은 달리해야 됩니다. 분석은 어떤 데이터가 편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해석은 이런 분석 결과를 읽어가는 거예요. 생성형은 해석은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생성형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거고 요번에 말씀드린 책을 내는 거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일반 사무직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단계예요. 이거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제 스스로 5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믿지를 않고 기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 특히 RAG에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3단계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분들이 좀 강사를 좀 하시는데 좀만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아세요. 엑셀 거짓말 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압니다. 거기까지 안 가서 그러죠.
이게 환각현상은 그래도 이제 환각현상은 없애야 되는데 환각현상을 올려 그러면은 파인 튜닝으로 정교화를 하고 강화학습 해야 되고 RAG 도입하기 1, 2, 3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1, 2, 3은 얘가 아니고 요겁니다. 요 1, 2, 3만 해야 되는데 파인 튜닝하고 강화하고 레인포스죠. 레인포스 휴먼 피드백해서 RHF 피드백 B 해서 요 약어가 있어 부분 사람이 좋아해 싫어 이렇게 늘어주는 건데 파인 튜닝하고 그 강화학습하고 섞어서 새로운 크라우드 워커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저도 돈 있으면 좀 요쪽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G의 도입인데 RAG의 도입을 할 때도 강화학습 비슷하게 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편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꽤 전문가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벡터 공간에 인베딩한 건데요. 벡터와 한 다음 벡터 1010이고요. 인베딩한 건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생성은 뭐 단어를 한다 뭐 다른 시간에 또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주제랑 맞지는 않아요. 이거 왜 꺼냈냐 그러면 잘난 척하려고 꺼냈습니다. 진짜로 잘난 척하려고요. 그래서 생성형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기획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영상을 뜨면서 동시에 정부지원사학교에서 작성법을 다시 리비전 버전을 하고 있는데 기획 부분은 꽤 디테일하게 다뤘어요. 기획 부분은 꽤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선 기획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책에서는 생성형을 그냥 쭉쭉쭉쭉 뽑아내는 걸 만들고 있어요. 너무 간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듯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프롬프팅 관점에서 저는 이제 기획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프롬프팅 관점에서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프롬프팅 전략 6가지 요 6가지가 요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명확한 지침, 참조 텍스트 제공. 여기가 제가 다른 프롬프팅 강의할 때 강조할 게 요 부분이고요. 복잡한 작업은 하위 작업 분할하고 시간 쓰고 뭐 RAG 뭐 이런 겁니다. 요거 6개밖에 안 알려줬어요. 흔히 말하는 프롬프팅 기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요. 진짜로 안 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또 흥분했네. 흥분하지 말 것. 하나, 둘, 셋.